여러분, 아포칼립소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게 요한계시록 뭐 그런 뜻입니다. 앞에 리테일이 붙어 있으니까 리테일 아포칼립소 이러니까 소매잖아요. 리테일이. 소매업의 종말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왔나 하면요. 미국에서 온라인이 뜨면서 쉽게 말하면 코로나19가 완전히 난리가 나면서 말입니다. 미국의 그 유통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줄줄이. 한두 개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뭐 이야기하면 야 이게 100년 된 백화점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많은 그런 백화점들이 무너졌어요. 시어스도 무너졌죠. 니만 마커스도 무너졌죠. JC페니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장난감 유통업체 토이저러스라는 데도 무너졌어요.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거 봐라. 이제는 오프라인이 종말이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들에서 너도 나도 리테일 아포칼립소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리테일 아포칼립소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오프라인의 소매업이 종말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리테일 아포칼립소가 대한민국으로도 지금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어떤 유통시장의 변동은요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난리도 아니에요. 오프라인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18.1%씩 성장하던 오프라인 매출이 지금 2020년에 보면요. 작년에 마이너스 3.6%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금액이 별로 아닌데 이게 오프라인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반대로 온라인의 매출을 증가하는 걸 보면 이게 리테일 아포칼립소 오프라인의 종말이 왔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온라인은요 아주 적게 4.5% 2018년 1.9% 이렇게 성장할 정도로 아주 미미했으나 이게 2019년 들어서면서부터 최저임금이 오르고 이러면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4.2%까지 올라가더니 2020년에는 18.4%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프라인이 지금 3.6%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은 18.4%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23% 격차가 나나요? 23%? 22% 격차가 나나요? 22% 격차가 난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격차입니다. 엄청난 격차예요. 증가율 자체가 이만큼 난다는 것은 계속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는 것은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아포칼립소 그 앞에 리테일이 붙어서 소매업의 종말 오프라인의 소매업의 종말은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가능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요즘은 50대 60대조차도요 오프라인으로 안 갑니다. 50대 60대조차도 온라인으로 지금 다 구조를 다 변경했어요. 스마트폰이 그 구조를 쉽게 해준 겁니다. 옛날에 인터넷에 뒤져서 찾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게다가 가격을 비교해서 구매도 가능해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누구라도 50대 60대 쉽게 말하면 IT의 바보라고 이야기했던 50대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IT의 바보가 아니라 IT의 선구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많은 온라인의 어떤 결제가 일어나니까
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지난해 오프라인 쇼핑몰 매출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유통업계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53.5%로 떨어졌습니다. 1년 전에는 58.8%거든요. 5.3%나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다 합친 겁니다. 반면에 온라인은요. 쭉쭉 늘었습니다.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46.5%까지 올라갔습니다. 46.5%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온라인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오죽했으면 롯데가 오프라인 매장을 작년에만 10개월 사이에 114개나 점포를 폐쇄했겠습니까? 올해도 롯데 쇼핑은요. 100개 정도의 점포를 폐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100개 정도의 점포를 준비하려고 하는 중. 예. 폐쇄하려고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마트나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 매장 지금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좋지 않은 게 화장품 매장이죠. 의류 매장, 외식 매장도 지금 폐점에 폐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코로나19가 오프라인의 어떤 멸망을 굉장히 앞당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앞당기고 있는 겁니다. 실제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광화문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에 15.3%입니다. 1년 전에 비해 4% 늘어났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11.3% 늘어났습니다. 1년 전엔 4%였거든 광화문이요. 광화문이 이만큼 공실률이 늘어난다는 건 여러분 오프라인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단적인 증거. 압구정동이요 마찬가지예요. 7.2%에서요 12.8%로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오프라인 상가까지도 그만큼 지금 쉽게 말하면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어나는 오프라인 매출이 온라인 매출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금액도 마찬가지고 거래 건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이든 아니면 온라인 쇼핑이든 다 늘어납니다. 모바일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22.9%까지 늘어났습니다. 2019년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만 비교해 보더라도 말입니다. 온라인까지 다 따지면 20% 늘어났습니다만은 이게 여러분 한 달에 14조 2,445억 원이 거래된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결국은 리테일의 아포칼립스는 지금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리테일의 아포칼립스는 쉽게 말하면 산업 구조의 어떤 변경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한다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빨리 변할 게 저는 산업 구조가 유통의 대전환 이게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요. 삼정 KPMG면 회계 감사를 한다든가 혹은 경영 컨설팅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인데 여기서도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아포칼립스가 왔다. 이제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는다. 디지털 네이티브 그러니까 디지털 원주민이죠. 디지털 네이티브가 50대 60대예요. 디지털 네이티브조차도 지금은 오프라인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변경했다. 여러분 밥을 시켜 먹는 것도 배달 앱으로 넘어갔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오프라인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거냐. 이것은 진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550만이 넘습니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그야말로 거의 25%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프라인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명심을 해야 돼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창업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리테일 아포칼립스 같습니다. 소매업의 종말, 오프라인의 종말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준비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준비를 하더라도 반드시 시대의 흐름 또 산업의 흐름 또 어떤 경기의 흐름을 타고 창업에 대한 준비도 해야지 무턱대고 옛날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말로 갖고 창업을 하면 곧바로 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변하면 그 시대의 흐름에 변하는 만큼 우리도 변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이제는요. 20대 30대만의 전유물이 IT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20대 30대가 굉장히 잘한다고 했지만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50대 60대에게도 내 손 안에 IT 기반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100세 시대니까 길게 살아야 되거든요. 때문에 내가 뭐를 할 건지 항상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거 지금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이 변할 때 패러다임이 완전히 시프트 될 때 대전환이 일어날 때는요. 여러분 배우고 또 익히면서 그 속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다시피 오프라인은 아니다. 온라인 속에 기회가 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는 거다. 그게 지금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